보고 또 진도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SRC는 리소스를 참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참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이미지 하나 다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다운 받고 싶은 거 이쁜 거 검색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강아지만 하니까 고양이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고양이. 자, 이렇게 노란 걸 치즈냥이라고 하나요? 자, 이걸 이제 다운 받을게요. 다른 이미지로 다운. 자, 여기다가 고양이 이렇게 할게요. 아, 고양이가 이미 있네. 자, 치즈냥이 이렇게 하죠. 자, 요 치즈냥이를 경로를 절대 경로를 써서 참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서버 리층으로 올려야 돼서 자 그래서 자 서버가 올라가는 이 경로 지금 현재 우리가 라이브 에디트라는 플러그인 자동으로 깔리는 플러그인 쓰고 있는데 이 전체 폴더를 서버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이 치즈낭이를 자 붙여 넣어서 그 위치를 이미지에서 가져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경로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경로. 자 보통 이런 이미지들을 모아놓는 것을 SRC라고 해요. SRC. SRC 폴더. 소스 폴더죠. 그죠? 자, 이 source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를 보통 만들어요. 자, 새로 만들기 경로. 자, 경로를 img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까지 길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images.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img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저는 img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경로가 src img가 생겼죠. 여기 안에 고양이를 쭉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겠죠. 리팩터링. 자, 요 웹팩이라는 확장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알기로 구글에서 개발했나? 그런 이미지 확장자인데 굉장히 압축률이 좋아서 용량이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고요. 웹팩. 여기다가 복사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드래그 못 하시는 분은 탐색기에서 복사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탐색기에서 해드려 봐야 되나? 어차피 제가 지금 그렇게 좀 곤란한 게 지금 확장된 모드라 가지고 탐색기를 이제 보기가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일단은 최대한. 자, 했으면 자, 이미지를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안 돼요? 아, 정호 씨. 자, 아무거나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이미지. 자, li에 자, 이미지 태그. 자, 이미지는 여기 src로 위치를 참조해요. 위치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src 안에 이미지 안에 치즈 양이가 되죠. 자, 인텔리제이는 이런 게 좋은 게 자동 완성이 참 잘 돼. 치즈 양이 왜 이렇게 못하지? 치즈 양이가 없나? 지금 얘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자, 왜 이럴까? 새로 고침을 안 해서 그런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이 제가 이런 일이 잘 없어서 새로 고침이 어딘지 모르겠다. 디스크 다시 로드 그쵸? 디스크 다시 여기 보면 디스크 다시 로드 있죠. 자 다시 여기 자동 완성 되나 볼게요. 안 되네요. 점? 네 뜨네요. 그쵸? 치즈냥이 점 치면 뜨네요. 그쵸? 오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오 치즈냥이가 뜨고 있어요. 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크게 뜨는 이유가 이 블럭 전체의 너비를 꽉 채우려고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너비 높이를 좀 지정을 해 볼게요. 여기 Alt는 뭐냐면 우리가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 이미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양이, 노란 치즈냥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 알트를 읽어줘요. 읽어주는 봇이 있어요. 봇이 이걸 읽어주게 됩니다. 자, 크기를 지정해 볼 건데, 자, 여기 보면 너비라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너비, 높이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먹히고 있긴 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너비, 높이 속성이 이렇게 있죠. 100으로 해볼까요? 근데 이제 너비만 지정하면 높이는 자동으로 오토로 지정이 됩니다. 너비만 지정하면 오토로 높이는 지정이 된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 요거 너비 지울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자, 하나 더 쓰지 뭐, 그렇죠? 자, 이미지만 복사할게요. 이미지만, 자, 쭉 드래그해서, 자, 그냥 한 줄로 만들까요? 한 줄로 만들어서, 자, 컨트롤 D. 자, 이 너비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스타일로 너비를 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스타일에 보시면 너비 속성이 있어요. 이걸로 100, 그냥 100 쓰시면 안 되고 px로 단위를 쓰셔야 돼요. 단위. 자, 이게 더 좋은 방법. 자, 요거는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스타일의 너비를 쓰시라. 자, 이게 지금 알트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아요. 앞쪽을, 뒤쪽을 밀까, 그냥? 이렇게 뒤쪽을 밀게요.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텍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뒤쪽을 밀었어요. href는 하이퍼텍스트로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것. 이것도 이제 리소스를 참조하는 건데 이거를 리소스를 레퍼런스라 하죠. 그 다음에 src는 리소스를 참조하는 것.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참조해서 화면을 출력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배워봤어요. 속성으로 노드 개체의 특징을 지정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자, 요소의 속성, 그러니까 요소의 속성이에요. 속성은 뭐를? 요 노드 개체, 출력하고 있는 개체의 특징을 부여하는 거예요. 텍스트의 특징을 가져라. 체크박스의 특징을 가져라. 이런 거죠. 이때 요 속성들은 약속되어 있어요.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약속이에요. 왜 약속일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트의 b는 120이라 그랬어요. 자, 이 친구가 120이라는 걸 참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 때문이죠. 바이트 크기의 정수를 쓰겠다. int의 i는 뭐 이런 숫자를 썼어요. 이때 이 숫자는 여기 있는 약속 덕분에 4바이트짜리 크기의 정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그램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이 타입이라는 거는 누구의 약속? 인풋 요소에서 작성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자, 이 체크드도 인풋 요소에서 이렇게 체크드가 되도록 이런 체크박스나 라디오에서 쓸 수 있는, 그렇죠? 라디오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range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겠죠. 자,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범위가 몇인 거예요? 요 사이가 되겠죠? 0부터 25 사이. 여기서 하면 0, 여기 가면 25. 요런 속성으로 요소를 특징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성을 우리가 attribute라 불러요.
activity. 다른 말로는 field가 되기도 하고 property가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자, 우리가 클래스의 A는 예를 들어 타입은 텍스트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요거랑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같아 보이죠? 그쵸?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이름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죠. 객체. 그래서 속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ield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역 변수를 field라고만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속성. 어떤 사람은 property라고도 불러요. 이 세 가지 말은 같은 말이에요. field, 속성, property. 속성, field, property는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특징, 재산, 자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가 HTML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돔트리를 구성해서 그걸로 노드 객체를 출력할 준비를 해요. 노드 객체를. 돔트리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얘기했죠?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드는 이것을 트리 모양이다 해서, 자, 돔은 뭐냐? 노드 객체를 우리가 도큐먼트, 문서에서, 문서라는 뜻의 문서를 객체로 만들었다는 것을 줄여서 DOM, 돔이라 불러요. HTML 문서를 객체로 만들었다 해서 돔트리가 돼요. 이때 이 하나들이 노드 객체가 되는 거죠. 노드들. 자, 그래서 돔트리예요. 도큐먼트 트리. 자, 이때 돔트리를 만들고 각 노드를 생성할 때 field 값,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 그 속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속성을.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한 개의 노드 객체가 여러 인풋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존재하더라.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거는 아까 속성 사용법이니까 요소 안에 이렇게 속성들을 쓰는 거예요.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여기 값을 쓰실 때, 자, 요거는 이 요소에서 쓸 수 있는 거, 약속된 것만 써야 되고, 자, 요 값을 쓰실 때 꼭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자,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아이고.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밑에 한 칸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것을 쓰실 때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안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허용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요거는 절대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내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쓸 때는 어떨 때냐? 내가 이 안에서 작은 따옴표를 값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큰 따옴표를. 내 안에서 큰 따옴표를 값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보통 써요. 요거는 선택이에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선택.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값으로 정수를 주고 싶어. 그래서 큰 따옴표를 안 써.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데이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정수는 없어요. 수는 없다. 다 텍스트다. 자, HTML에서 속성 값은 무조건 뭐다? 문자열이지 정수는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쓰는 거는 문법적 오류다. 자, 그 다음에 값 자체가
그 자체가 true라는 걸 가지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봤던 게 checked, 그 다음에 hidden 이런 게 있죠. 자, 그 외에도 read only 이런 게 있어요. read only. 자, read only는 있는 것 자체가 오직 읽을 수만 있는, 수정이 불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수정이 불가능한. 여기다가 true라고 쓰는 거는 문법적 오류예요. read only true라고 쓰는 것도,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큰 따옴표를 생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false도 당연히 불가능이에요. 자,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동작은 해요. 동작은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안 돼요. 자, 동작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true를 의미해요. 다 true예요. 왜? read only라는 거에 존재하면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false라 쓰든 이렇게 쓰든 다 true라고요. 이 친구가 false가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이게 삭제되는 경우. read only가 안 써진 경우만 false예요. 자, 요런 특이한 속성도 있더라. 자, 보면 true 있는 것 자체가 true이기 때문에 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여러분들이 false라고 하면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진 않다.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건 문법이니까 외우시고요. 문법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글로벌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모든 요소가 가질 수 있는 공통 속성이에요. 공통. 대표적으로 스타일, 아이디, 클래스, 타이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벤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벤트 할 때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 모든 요소는 화면에 이쁘게 그려지려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쁘게 그려지려고. 자, 그래서 모든 요소한테 어떻게 그려질 거다라는 명세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시트는 명세를 얘기해요. 요소한테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라는 명세서가 스타일 시트예요. 자, 이 앞에 캐스케이딩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구현 방법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캐스케이딩은 상속하듯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하듯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스타일은 어떤 게 지정될 수 있나 볼게요. 자, 요소한테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어요. 위치. 자, 예를 들어 이 블럭에서 여기 둘 거야. 여기 둘 거야. 여기 두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요소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정렬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정렬하거나 아래로 정렬하거나 또는 역으로 정렬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렬도 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색상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핑크색으로도 만들 수 있고 파란색으로도 만들 수 있고 빨간색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미지는 이미지 태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미지 태그 외에도 스타일러도 삽입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으로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고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의 모든 화면에 제공하는 그래픽을 다 여러분들이 스타일 시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스타일 시트. 자, 이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워본 거는 뭐냐면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거 배워봤어요. 인라인 스타일은 뭐냐면 요 요소 안에 직접 내가 스타일이라고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div라는 요소 안에 스타일이라고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inline 스타일이라 불러요. inline 스타일. 자, 왜 inline이에요? 문서 안에 그대로 작성돼 있다고. 자, 문서 안에, 요소 안에 그대로 작성돼 있다고 inline이에요. 이때 inline은 inline 요소랑은 다른 말이에요. 이때는 문서 안에, 요소 안에 그대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인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div에다가 어떤 컬러를 줘. div에다가 컬러를 레드로 줘.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줘서, 여기서 내가 div는 레드를 줘. 자, 그 다음에 external sty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요. 문서로 만들어서 링크로 만들어요. 링크. 문서로 만들어 링크로 하면 이것이 external style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들은 서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div한테 색깔을 파랗게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노랗게 줬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보라색으로 줬어요. 자, 이때 보라색이 div는 보라색 컬러가 될까요? 노란색 컬러가 될까요? 파란색 컬러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요 순서대로 이 친구가 첫 번째, 이 친구가 두 번째, 이 친구가 세 번째. 요 순서대로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cascading style sheet라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보라색이 돼요. 보라색이죠. 네, 우선순위가 1, 2, 3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우선순위라고 크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inline, interline, external. 자, 그 다음에 cascade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자식 관계의 계층 관계도 있어요.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선택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내가 id라는 거에 한 것과 클래스에 한 것과 요소에 한 것과 전체에 한 것. 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적용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을 다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요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캐스케이딩. 캐스케이딩은 물 흐르듯이 적용이 된다.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단계에 의해서 속성이 적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Cascading Style Sheet.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CSS예요. CSS. 자, 이 CSS는 제가 알기로 3까지 나왔어요. 3.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이 3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문서를. 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쓰고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선택자예요. 자, 이 선택자. 이걸 우리가 선택자라 부른다. 자, 이 선택자는 무슨 뜻일까요? H1. H1 태그를 의미하죠. 태그 선택자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점이라고 하고 레드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친구의 점은 뭐냐면 클래스 선택자예요. 예를 들어 내가 div인데 클래스가 레드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이 div 안에 죄송해요. 클래스가 레드인 이 친구를 찾아서 내가 여기 속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을 주겠다. 내가 예를 들어 점이 아니라 샵이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는 id를 찾아요. id. 그래서 id한테 예를 들어 id가 클래스가 아니라 id가 레드인 걸 찾아서 여기 있는 속성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선택자. 어떤 요소들을 선택한다 해서 선택자예요. 자, 이렇게 선택자. 자, 그래서 선택자를 쓰고 중괄호를 하고
자, 어떤 걸 적용하겠다 하고, 자, 우리 요소에서 타입하고 어떤 걸 대입할 때 는이라고 하고 이렇게 문자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CSS는 그렇게 하지 않고 컬러하고 콜론하고 이런 표시 없이 레드 이렇게 해요. 두 개 적용법이 다르죠? 요거는 속성 타입이고 요거는 CSS 프로퍼티고 CSS 속성이죠.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요소 속성. 요소 속성은 이렇게, CSS 속성은 이렇게 두 개 표현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자, 다시 보면 컬러를 줄 건데 RGB를 줄 거예요. 자, RGB는 뭐라고 했죠? 요 삼원색. 자, 삼원색. 자,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자 그냥. 자, 요걸 얘기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를 섞어서 색깔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삼원색이라 불러요. 빛의 삼원색. 자, 근데 요 R의 최대 크기가 0부터 255, 그린의 최대 크기가 0부터 255, 블루의 최대 크기가 0부터 25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색깔들의 크기로 섞으면 요런 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요거 한번 추리해 볼게요. 이 색깔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RGB가 그쵸? 지금 현재 B가 255죠. 0부터 255까지인데 255면 파란색이 되겠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저장돼 있는 상수, 문자열 형태가 있어요. 뭐겠어요? 블루라고 하면 이 상태가 저장된 걸 출력하겠죠. 블루라는 문자열을 쓰면 자,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쓰는 걸 우리가 인터널 스타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선택자가 있고, 자, 룰셋이라는 중괄호를 쓰고, 프로퍼티를 쓰고, 컬런으로 밸류를 구분하죠. 그 다음에 다른 프로퍼티 간의 구분은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볼게요. 자, 본명 선택자 전체라는 자, 요런 게 있어요.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와일드 카드라 불러요. 다른 말로 조커죠. 뭐든지 될 수 있는. 자, 모든 것, all의 의미예요. all. 자, 그다음에 내가 요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H1, div 뭐 이런 것처럼 요소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점. 그다음에 하나만 있는 id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샵. 그다음에 내가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속성하실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면 속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크드가 된 것. 자,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체크드를 한 것.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 건데, 자, 하위 결합자, 자식 결합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말고, 자,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인라인 적용법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기본적인 방법이죠. 인라인에다 적용하는 법.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중요한 건데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할 거고 자, 실습을 좀 해볼게요. 실습을. 자, 여기 프로젝트에 오셔서 L04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여기 오시든 새로 만들기 HTML L04 스타일 자, 요거 나중에 바꿀 수 있긴 한데 그건 선택
설정이라서 나중에 하고 그냥 코어라고 할게요. 자, 타이틀은 스타일. 제목도 CSS 스타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브라우저가 도큐먼트에 그래픽을 스타일 시트로 적용합니다. 자, 누구를 기반으로? CSS를 기반으로 출력해요. 자, 몇 가지 한번 써보고 가볼 건데, 자, H2 스타일의 종류. 자, UL의 li가 6개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해보는 컬러. 자, 컬러. 자, 컬러는 텍스트의 색깔이에요. 자, 적용할 때 인라인을 어떻게 하느냐? 자, 스타일의 컬러는 자, 내가 RGB를 써도 돼요. RGB에 25500 이렇게 하면 레드가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크롬 눌러서 콕.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 안에 자식이 요소가 하나 더 있어. EM 요소가 하나 더 있어. 자식 요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자식 요소는 부모 요소의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자, 이때 이 상태를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 부르죠. 자, 캐스케이딩. 자, 부모가 스타일을 적용하면 자식이 그대로 적용받는 거. 자, 이것을 캐스케이딩이라 불러요. 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자, 정확히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배경색. 자, 여기 스타일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자동 화상하는 걸로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표기법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 자, 어떤 게 있냐? 샵이라 하고 FF0000. 자, 이런 표기법이 있어요. 두 개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표기법이냐? 자, 어떤 표기법이냐? 자, 어떤 표기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16진수 표기법이에요. 자, 이때 FF가 자, 앞자리 두 개는 레드, 뒷자리 두 개는 블루. 죄송해요. 그린, 블루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표기하느냐? 요 두 개가 1바이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4비트, 자, 16진수 표현이면 이게 4비트, 4비트죠. 자, 그러면 요거랑 뭐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FF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랑 0부터
F까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표기법도 있고 이런 표기법도 있어요. 자, 표기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보라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라색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보라색이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어봤어요. 짠! 되죠, 그쵸?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개발자들은 이렇게 표기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값이다. 그러면 줄여서 이렇게도 표기해요. 두 개는 똑같이. 자, 근데 줄여서 표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하니까 자, 그냥 원래대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식인데, 자, 여기 지금 이 친구를 자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 스트롱 태그 할게요. 스트롱 태그. 자, 이렇게 스트롱 태그를 쓰고 여기 있는 글자를 위로 올릴 거예요. Alt Shift 하고 위로. 자, 아까 배운 것처럼 이 스트롱도 똑같이 배경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스트롱한테 배경을 다른 걸로 해볼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를 쓰실 때는 컬러를 생략해도 돼요. 자, 컬러를 생략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그린으로 해볼 거예요. 샵 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한번 써볼게요. F0. 자, 이렇게 하면 그린만 FF가 되고 나머지는 00이 돼요. 자, 지금 보면 부모의 색깔을 무시하고 자식이 색깔을 가지죠. 이것도 캐스케이딩이에요. 부모보다 자식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부모보다 자식의 속성, 똑같은 속성이 되었을 때 부모보다 자식의 우선순위가 높더라. 여기다가 써드릴까요? 같은 속성일 때 스타일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선순위가 높다? 자식의 우선순위가 높다. 우리 오버라이드 같죠? 느낌이 오버라이드 같잖아요. 맞나요? 오버라이드 같은 느낌 아닌가요? 자, 우리 자바를 배웠으니까 오버라이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볼까 해요. 자, 글자 크기. 자, 폰트 사이즈예요. 폰트와 관련된 친구들. 자, 폰트 사이즈.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빼기가 있다. 그러면 아, 폰트에는 여러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에 빼기가 있다. 아, 백그라운드에는 컬러 말고 다른 속성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폰트 사이즈면 뭐예요? 폰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뭐 기울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 사이즈가 있구나.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는 20px. 폰트 크기가 되죠. 자, 폰트에는 여러 속성이 있는데 굵게도 돼요. 자, 폰트 웨이트를 볼드. 제 말 듣고 있나 봐. 자, 두 개를 이렇게 써야 될 때는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요. 자, 세미콜론. 짠, 굵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글자체에 볼드 사이즈가 있어야지 적용이 돼요. 볼드 사이즈가 없는 글자체도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는 볼드가 없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볼더. 자, 현재 기준보다 더 굵게.
현재 기준보다 더 굵게. 볼더도 되고, 자, 볼드라는 글자의 굵기를 쓰는 거고, 볼더는 현재보다 더 굵게라는 뜻이겠죠. 얇은 것도 되겠죠? 자, 얇은 것도, 잠깐만요. 지금 이게 여러 개를 보는 방법이 자동 완성하면 안 되네요. 자, 라이터 그냥 할게요. 라이트가 있고, 그렇죠? 라이터가 있고, 라이트 해볼게요. 아, 라이트는 없군요. 라이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씬이었나? 제가 굵기 얇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데 라이터 말고 얇게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속성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어요. 크기랑 굵기. 자, 이런 식으로 폰트 크기, 폰트 굵기. 자, 굵기를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자, 여기에 테두리를 그려볼까 해요. 테두리. 자, 여기 스타일에 자, 볼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볼더. 자, 볼더. 자, 이게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테두리는 굵기를 지정해 줘야 돼요. 굵기 한 OPX 줘볼까요? OPX. 그 다음 색깔을 줘야 돼요. 자, OPX 블랙.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안 뜨네요. 자, 스타일을 줘야 되는군요. 죄송해요. 스타일인 솔리드를 줄게요. 짠. 자, 위로 좀 올릴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여기 스타일이 솔리드 말고도 닷도 있고요. 대시드, 그쵸? 이렇게 대시드. 신기하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그릴 수 있어요. 테두리. 테두리.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을 할 수 있더라. 자, 이건 주실 때 좀 특이하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만한 거는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레이아웃은 제가 따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정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정렬. 자, 정렬인데 텍스트 어리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미리 해놓고 해볼게요. 스타일에 텍스트 어리진. 자, 내가 센터를 한번 해보죠. 센터. 자, 여기다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놓을까요? 자, 이렇게 중간에 오죠? 센터,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센터, 레프트 또는 라이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센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주변에 테두리 주변에 패딩이랑 머진이라는 걸 줘볼 건데, 자, 패딩을 한번 머진을 줘볼까요? 자, 일단은 볼더를 하나 만들고 스타일에 볼더에 APX에 솔리드에 블랙, 여백이라는 걸 줘볼까요? 여백. 자, 여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깥 여백, 안쪽 여백이 있어요. 바깥 여백, 안쪽 여백.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고, 자, 바깥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margin, 자, OPX, 자, 조금 더 크게 줄까요? 자, CPX.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가 생겼죠? 자, 요게 지금 컨텐츠고요. 컨텐츠 바깥쪽에 이렇게 여백이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크기가 CPX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마진을 우리가 바깥쪽 여백이라 불러요. 자, 외부 여백 이렇게 할까요? 바깥 여백 할까요? 그냥 여백의 외부 이렇게 하죠. 저 외부. 마진입니다. 마진.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안쪽 여백이에요. 자, 이렇게 엔터로 구분 지어 놓을까요? 자, 세미콜론하고. 자, 패딩이에요. 안쪽 여백 20px. 내부 이렇게 하죠. 내부 패딩. 자, 요게 컨텐츠 볼더 안쪽을 우리가 패딩, 볼더 바깥쪽을 마진이라 불러요. 볼더 바깥쪽을 마진, 볼더 안쪽을 패딩. 볼더가 컨텐츠의 경계가 되겠죠. 자, 여기 볼더에다가 와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테두리라고 하고 컨텐츠의 경계 이렇게 하죠. 자, 컨텐트 경계의 외부 여백, 컨텐트 경계의 내부 여백 이렇게 마진 패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인라인 속성만 다 적용해 봤는데, 인터널 속성, 그 다음에 익스터널 속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인터널 속성, 익스터널 속성.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널 속성을 쓰실 때 어디다가 쓰냐면, 위치가 여기 헤드, 바디. 자, 여기서 헤드의 요 타이틀 아래쪽. 보통 여기가 인터널 스타일에 적용하는 곳이에요. 자,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보통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H1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H1이라고 H1 이게 뭐예요? 속성 선택자, 요소 선택자, 요소 선택자. 자, 우리 주석은 아이고 요렇게. 자, 요게 CSS 주석. 자동 완성하세요. 컨트롤 슬러시로. 자, CSS 주석. 자,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여기 요소 선택자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안 쓰고 그냥 할게요. 자, 컬러를 주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름의 상수값들이 존재하죠. 내가 블루 바이올렛 하면 블루 바이올렛의 색깔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렇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고 있는데 이거는 웹스톰의 기능이에요. 자, 클릭해서 자,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보이죠? 자, 이 색깔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색깔 조합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죠. 자, 조금 다이나믹하게 바꿔볼까요? 자, 이 친구를 쭉 해서 적용했더니 완전 다른 색깔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자, 보면 A라고 있는데 이거는 opacity. 이 opacity는 뭐예요? 투명도. 자, 이렇게 투명도를 내리면 자, 이렇게 투명도가 떨어져요. 자, 투명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물체가 있으면 투명도가 보이겠죠. 현재는 다른 물체가 없어서 투명도보다는 약간 흐려 보이는 느낌으로 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투명도를 지정하는 방법은 RBGA예요. A, opacity 여기 보면 1부터 0까지.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RGB, RGBA, 그다음에 샵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요소 선택자는 복수의 요소를 선택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LI를 선택해서 자, LI 자, 밑줄을 그어보고 싶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에요. 자, 처음 써볼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자, 자동 완성해 주네요. 자, 그러면 모든 LI가 선택이 돼서 언더라인이 생겨요. 그렇죠? 언더라인이 생겨요.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존재하겠죠. 라인 소스 자, 이렇게 중간 또 있죠.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뭔가 취소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이제 그냥 언더라인으로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요소는 복수의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요소 선택자예요.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요소 모드를 선택 후 변경. 이것이 요소 선택자. 요소 선택자는 요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태그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배워볼 것은 아이디와 클래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디와 클래스. 자, 내가 클래스를 한번 줘볼까요? 자, 밑에서 내려서 해볼게요. 자, H2의 클래스와 아이디 선택자로 CSS 적용. 자, UL인데 안에 LI가 있어요. 5개 정도 쓸까요? 자, 근데 여기다 그냥 숫자만 쓸게요. 되돌려서. 자, UL인데 LI인데 자, 안에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2개가. 요거를 5개 할 거예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거 지금 못 보신 분은 요거 쓰면 되겠죠? UL 안에 LI인데 자, 여기에 숫자를 인덱스를 매길 건데 5개 할 거예요.
자, 클래스 선택자를 한번 줘볼까 해요. 클래스에 컬러라는 거 줄 거예요. 컬러, 죄송해요. 컬러를 블루를 줘볼게요. 블루. 자, 이 친구 블루를 자, 2개, 자, 3개까지 줘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블루라고 써져 있는 클래스만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블루라고 써져 있는 클래스만 파란색으로. 자, 그래서 쭉 올려서, 자, 쭉 올려서. 자, 클래스 선택자예요. 자, 클래스 선택할 때는 점이에요. 점. 클래스가 지정된 모든 요소를 선택해요. 자, 써볼게요. 점.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블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컬러를 블루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D 선택자를 써볼까 해요. ID 선택자.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클래스 이름이 블루인 것을 컬러가 블루로 바꾸고 있는 클래스 선택자예요. 자, 내려와서 자, 이번에 아이디를 하나 써볼 거예요. 자, 아이디를 여기 2에다가 써볼게요. 2에다가 아이디는 타이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아이디는 모든 요소들 중에 유일한 거예요. 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 모든 요소들 중에 유일한 것. 자, 그래서 쭉 올려서 자, 아이디 선택자예요. 자, 샵이에요. 자, 이 친구는 요소에서 하나만 선택해요. 자, 그런데 개발자들 중에 실수로 여러 개를 샵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변경되긴 해요. 권장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자, 아이디를 여러 개 작성하면 여러 개 되긴 하지만 권장되는 형태는 아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샵 타이틀 자, 이번에 아이디가 타이틀인 친구는 레드로 바꿔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굵게 할게요. 굵게. 폰트 웨이트를 굵게. 자, 우리 선택자들 간에는 점수가 있어요. 점수. 요소 선택자는 점수가 1점이고요. 1점. 클래스 선택자는 점수가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는 점수가 100점이에요. 갑자기 웬 점수예요? 이 점수로 우선순위를 매겨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 친구 두 번째 거. 자, 요거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왜 이래? 자, 이 친구는 클래스가 블루이기도 하고, 그죠? 아이디가 타이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면 좋은데, 이 친구도 컬러를 적용하고 있고, 이 친구도 컬러를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자, 이 두 가지 컬러 중에 이 친구는 10점이고, 이 친구는 100점을 매겨준대요. 누가 우선순위가 높아 보여요? 100점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블루가 삭제되고 레드가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발자 모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이 친구한테 와서 검사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검사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스타일. 어떻게 이 친구한테서 마우스 올려서 검사하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li 태그에 요소 선택,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점수가 가장 낮은 것부터 이렇게 적용 순서가 나와요. 자, 이 친구가 점수가 제일 낮은 거예요. 자, 1번.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 이 친구 적용, 이 친구 적용, 이 친구 적용, 이 친구 적용. 이 친구가 점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중복되는 게 없어, 서로. 그런데 지금 블루랑 타이틀에 컬러가 중복이 되고 있죠? 자, 컬러가 중복이 되고 있어. 조금만 키워볼까요, 더? 자, 여기 보면 블루에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찍찍 그어져 있죠? 찍찍 그어져 있고 이 위에 레드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10점이고 이 친구는 100점이라서 이 친구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래서 id가 클래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태그명이 그 다음이고요. 자, 이 친구는 1점, 이 친구는 10점, 이 친구는 100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적용을 한번 해봤고 스타일의 우선순위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볼 거예요. 과제를 드릴게요. 뭔가 구현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런 걸. 그 다음에 내일은 조금 어렵게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배워볼 거예요. 형제, 부모, 자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선택자를 여러 개로 지정하는 것.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고생 많았고 좀만 쉬었다가 밥 먹으러 갈게요.